한국에 대한 지극히도 안 좋은 편견에 사로잡힌 줄리어드 수석, 음대생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리도 한국을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세라피나 멀로예요. 저는 브라질 출신의 58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여러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제가 항상 피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제가 왼손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의사들은 제 부모님께 제가 악기를 연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들을 틀리게 만들었죠. 매일 몇 시간씩 고통과 좌절을 견디며 연습했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나라의 음악계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게 됐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은 규칙과 기대에 짓눌려 창의력이 죽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연주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제 첫 반응은 당연히 거절이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화려한 초청장을 손에 들고 앉아있던 게 기억나요. 금박으로 된 글씨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하! 빈 아파트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내가? 한국에서 연주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초청장을 커피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차를 끓이러 갔어요. 하지만 물이 끓는 동안에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 안의 한 부분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한국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더 있다면?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제 오랜 멘토인 카르발료 박사님이었어요. 박사님은 제 경력을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주신 분인데 항상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세라피나, 박사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서 온 초청장 얘기 들었어요. 가는 거죠?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박사님,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의 손짓이 거의 보이듯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라피나, 이건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초청장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새벽 3시에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겠다고요. 하지만 즐기지는 않을 거예요. 음악만 연주하고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2주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예상과 달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하며 바삐 움직였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수화물 찾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짐을 기다리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친절한 미소를 띠고 날렵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멀로 씨. 그가 약간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이번 페스티벌의 지휘자 박민준입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예의를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좋은 비행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당신이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열정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긴 비행 후에는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민준 씨. 페스티벌이 기대됩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동안 민준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소개하며 페스티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 완벽을 강요하는 압박, 엄격한 규칙, 창의성의 부족 등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여기 온 게 실수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호텔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체크인할 때 직원들이 절 보며 고개를 숙이고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를 정말로 환영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어요. 방에 들어가니 한국 과자들로 가득 찬 환영 바구니와 페스티벌 주최 측이 쓴 손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동안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환영해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나는 여기 음악을 연주하러 온 것뿐이야. 그 이상은 없어. 겉으로 보이는 친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바이올린을 꺼내며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는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보였고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가 됐든 아니든 나는 여기 와 있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서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첫 리허설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방의 커튼 사이로 해가 막 비추고 있었죠.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세라피나 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리허설 때문에 왜 긴장해야 하나 싶었죠.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계속 되뇌었어요. 제가 원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제 멘토가 강력히 권유했기 때문이었죠. 이건 내게 좋을 거야.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자신을 바라보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리허설 홀에 일찍 도착했어요. 방은 크고 밝았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이올린을 꺼내는 중에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로 씨, 맞으신가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김은지입니다. 그녀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당신의 연주를 존경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녀의 예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거칠애일까? 감사합니다. 저는 친절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제 귀에조차 제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은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당신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당신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해석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녀의 칭찬이 불편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대개 뭔가를 원하곤 했거든요. 자, 이제 리허설 준비를 해야겠군요. 저는 다시 바이올린에 집중하며 말했어요. 더 많은 연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저는 은지를 지켜봤어요. 그녀는 저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따뜻함으로 모두를 맞이했어요. 어쩌면 그녀가 원래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편한 감정은 가시지 않았어요. 지휘자 박민준이 우리를 정돈하며 말했어요. 차이콥스키부터 시작하죠. 세라피나, 은지, 준비됐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은지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테크닉은 완벽했고 모든 음이 정확했죠. 하지만 제게는 기계적이고 음악이 필요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연주에 맞추려고 했지만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음악이 어색하고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매 마디마다 제 좌절감은 커져만 갔죠.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큰 한숨과 함께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어요. 멈춰, 멈춰. 제 목소리가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약간 상처받은 듯 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멀로 씨? 민준이 물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에요. 그냥 음들일 뿐이죠. 감정은 어디 있죠? 영혼은 어디 있나요? 저는 은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은 모든 음을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음악은 완벽함에 관한 게 아니에요. 감정에 관한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나요? 방 안은 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은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울 것만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큰 부분은 제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꼈어요. 이래서 제가 여기 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정확히 연주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말이에요. 그때 나이 지긋한 남자가 방 뒤쪽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회색 머리와 둥근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그제야 그가 교수님, 은지의 멘토인 이 교수님임을 깨달았어요. 멀로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교수님은 저를 방 한쪽의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당신이 좌절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음악 문화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반박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악이 단순한 개인 표현 이상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은지가 연주할 때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작곡가, 청중을 위해 연주하는 거죠. 그녀의 정확성은 감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존중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아마도 그녀의 연주를 딱딱하다고 보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삼아 당신만의 색을 더할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제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어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은지의 연주에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민중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속상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생각에 약간의 의심이 들었어요. 어쩌면 여기서 뭔가를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자리로 돌아가면서 은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작은, 망설이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번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민준이 외쳤어요. 다시 연주를 시작하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은지의 연주는 여전히 정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들렸어요. 제가 놓쳤던 깊이와 풍부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스스로 쌓아 올린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죠. 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연주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은지를 바라보며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걸 깨닫고 놀랐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의 미소가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혔어요. 감사합니다. 멀로 씨. 계속해볼까요? 저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힘든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축제 지휘자 박민준 씨가 다가와서 친절한 미소로 세라피나,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동의했어요. 다음 날 민준 씨가 저를 서울 투어에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거대한 문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곡선이 아름다운 지붕을 가진 다채로운 건물들이 브라질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 씨는 이 궁이 600년이 넘게 된 건축물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다니 놀라웠어요. 그 다음엔 전통 한식당에 갔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접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매 끼니마다 나오는 사이드 디시예요. 저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다 맛봤어요. 어떤 건 매콤하고, 어떤 건 달콤하고, 또 어떤 건 새콤했어요. 입안에서 파티가 벌어지는 느낌이었죠. 메인 요리는 불고기였는데 얇게 썬 소고기를 바로 테이블에서 구워 먹었어요. 냄새가 정말 침샘을 자극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이 매우 중요하고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지 씨가 제가 그렇게 심하게 굴어도 계속 연주를 이어갔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근처 미술관에 갔어요. 거기에는 전통 한국화와 현대미술이 혼합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그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그림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에 별을 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했지만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힘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일에 협력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작은 음악학교였어요.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여러 악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연주할 때는 진지했지만 쉬는 시간에는 서로 웃고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어요. 한 꼬마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활을 잡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은지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긴장됐지만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집 안 가득했어요. 은지 씨, 어머니가 저를 위해 직접 전통 한식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가운데는 뜨끈한 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은지 씨가 설명했어요. 저희 엄마가 만든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은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은지 씨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얘기해 줬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왜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음악은 완벽함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적 제 감정과 얼마나 비슷한지 놀랐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의 연습, 경쟁,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연주할 때의 기쁨, 가족과 선생님들의 지원, 그리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얘기했어요. 알고 계세요? 은지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100번 참으면 아니 맞는 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100번 참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계속 노력하라는 거죠.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경직되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은지 씨가 제가 무례하게 굴어도 계속 연주를 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저녁 식사 후 은지 씨 아버지가 전통 한국 보드게임인 바둑을 꺼내셨어요. 저에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웃으시며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게임을 하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마치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은지 씨 어머니가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 안에는 아름답게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은지 씨가 어머니의 말을 통역해 줬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라고요. 저는 눈물이 맺힌 채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이 작은 친절의 행위가 제가 여태까지 받은 어떤 박수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궁궐, 맛있는 음식, 감동적인 예술, 헌신적인 학생들, 그리고 은지 씨의 따뜻한 가족.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편견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둘러싼 벽이었고, 그 벽은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랜만에 음악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내일은 대망의 공연 날이에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연주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은지 씨, 민준 씨,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절과 포용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제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제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면서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저는 이미 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맥박과 하나가 된 듯한 새로운 리듬이 제 가슴 속에 박동하고 있었죠. 무대 뒤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은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미안해. 저는 무심코 말해버렸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은지는 웃으며 더 크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세라피나. 이해해. 그리고 있잖아? 나는 내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나한테서 뭘 배울 수가 있었겠어? 난 너한테 계속 어렵게 굴었는데.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때로는 최고의 교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 너의 열정, 내가 예술에 쏟는 헌신,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가 화를 낼 때조차 나는 내가 음악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었어. 그녀의 말이 제게 부드러운 파도처럼 밀려와 남아있던 제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서로를 안고 있을 때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교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음악 학교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책과 오래된 레코드들 사이에 앉아 있곤 했죠. 방 안에는 가죽과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가 늘 끓여두는 녹차 향기가 은은히 풍겼어요. 세라피나. 어느 오후에 그가 말했어요. 그의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을 보이며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에는 정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데 애정, 연민, 그리고 깊은 유대감의 혼합 같은 것이죠. 연결.
저는 그 단어를 되새기며 반복했어요. 그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였군요. 음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정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느껴지죠. 당신이 은지와 함께 연주할 때 느낀 것이 바로 정이에요. 저는 무대 위에서 음악이 우리 사이에 흐르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말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거죠. 이 교수님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음악의 힘이고 정의 힘입니다. 그것은 언어, 문화,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까지도 초월하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열게 됐어요.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왼손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었던 질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고난과 승리의 순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동반자였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알고 보니 제가 말했어요. 저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 혼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요. 이 교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음악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세라피나. 그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을 당신과 공유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연주해왔지만 진정으로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연주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왜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사랑하게 됐는지 잊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보게 됐어요. 이전에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생기 넘치고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전에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 길거리 음식점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사찰의 평화로운 오아시스. 어느 저녁, 민준이 저를 전통 한식당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바닥에 깔린 방석에 앉아 종이 등불의 따스한 빛에 둘러싸였죠. 비빔밥과 불고기를 나누며 저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있잖아. 민준이 제 소주 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처음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걱정했어. 내가 너무 닫혀 있는 것 같았거든. 저는 처음에 차가웠던 태도를 떠올리며 움찔했어요. 미안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여기 왔거든. 민준은 제 사과를 가볍게 넘겼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야. 내가 마음을 한국에 열었고 한국도 너에게 마음을 열었잖아. 식당을 둘러보며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변했어요. 몇 주 전 서울에 도착했던 세라피나는 지금의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콘서트를 하루 앞둔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 때문에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것이 정말 기대됐어요. 제 음악을 공유하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한국이 엄격하고 냉정한 나라일 거라고 예상하며 이곳에 왔죠. 대신 저는 따뜻함, 깊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죠. 마침내 잠이 들 무렵 저는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내일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닌 은지, 이 교수님, 민준, 그리고 저를 그들의 세계로 따뜻하게 맞아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연주할 거예요. 저는 음악에 대한 저의 모든 열정과 기쁨을 담아 연주할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콘서트 날이 왔어요. 호텔 방에서 준비를 하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대형 공연을 앞두고 늘 떨리던 손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조금 낯설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몇 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그때의 얼굴은 닫혀 있었고 심지어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제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콘서트 홀로 향하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은지, 그녀의 친절함과 재능, 이해심 많고 인내심 깊은 이 교수님, 그리고 음악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민준. 이들 모두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백스테이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은지가 저를 찾아와 큰 포옹을 해줬어요. 행운을 빌어. 세라피나.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우리는 모두 내 편이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고마워. 은지. 모든 것에 대해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밝았어요. 관객들이 보였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광경이 저를 긴장하게 했을 텐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음악이 전과는 달리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이제 그것은 단지 악보 위의 음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연주했어요. 첫 번째 음표는 날카롭고 화가 나 있었어요. 마치 처음 도착했을 때 제 감정처럼요. 하지만 곧 음악은 부드러워지고 더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연주를 하며 관객들의 얼굴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맞춰 흔들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저를 바라보며 감정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도 연주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은지와의 돌파구를 표현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녀와 바이올린을 통해 마침내 연결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손가락이 현 위를 날아다니며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재현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계속 연주했어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오랜 세월 쌓아왔던 벽이 음표 하나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저는 배운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그들의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 이 모든 것이 바이올린을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잠시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관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어나서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박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의 감정이었어요. 수년 만에 어쩌면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어요. 단지 음악가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저는 이 사람들과 제 여정을 공유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를 받아들였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무대를 떠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몇 주 전 한국에 도착한 세라피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의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백스테이지로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민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조용히 옆에 서서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세라피나, 정말 대단했어요. 민준이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의 마음을 음악에 담았어요. 은지는
저를 꽉 껴안았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당신의 여정을 우리와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목에 걸린 감정을 느끼며 이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이 변화를 이끌어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진정한 목소리를 찾았어요, 세라피나.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민준, 은지, 그리고 이 교수님. 그들은 모두 제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말했어요. 모두에게 감사해요. 한국은 저를 바꿨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축하를 나누는 동안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단지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와 그 사람들은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저에게 연결, 공동체, 그리고 차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밤이 깊어가고 콘서트 홀을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때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부분까지요. 서울의 밤거리로 나서면서 평온한 느낌이 저를 감쌌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부드러운 삶의 소리가 주위를 감돌았어요. 저는 콘서트 홀을 떠나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우정, 새로운 이해, 그리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라피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열려있고 겸손하며 계속해서 배울 준비가 된 세라피나를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 여정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기대되네요. 한국을 떠날 짐을 싸면서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이해로 가득 찬 영혼을 안고 떠나게 되었어요. 한때 두려워했던 이 나라는 이제 저에게 치유와 발견의 장소가 되었어요. 호텔 방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사찰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여기서의 제 여정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옛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선입견과 새로운 깨달음이 혼합된 것이죠. 세라피나, 혼잣말로. 정말 멀리 왔구나. 처음 여기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 생각이 나요. 첫 이어설 때 은지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녀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요. 그녀의 친절함, 재능, 그리고 열린 마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짐 가방을 지퍼로 닫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제의 지휘자인 민준이 저를 배웅하러 온 거였어요. 세라피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저는 웃으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기억에 남는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민준. 이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눈빛을 보였어요. 기뻐요. 처음 당신이 왔을 때 마음을 우리에게 열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열었고 당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우리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것처럼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제 여정이 단순히 제가 변화하는 것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만든 연결, 제가 영향을 준 삶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호텔 로비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은지와 이 교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은지가 앞으로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어요. 작별 인사 없이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그녀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으며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놀라워했어요. 은지, 당신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특히 처음에 저에게 인내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세라피나, 당신은 저에게 감정을 연주에 담아도 괜찮다는 것,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교수님이 다가오시며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세라피나, 당신은 훌륭한 음악가로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는 훌륭한 인간으로 떠나네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어요. 아, 이 교수님, 당신의 지혜는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예술성은 고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문화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올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편견은 사랑, 이해,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일기를 꺼내 모든 순간과 감정을 담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제가 처음에 냉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을 적었어요. 서울의 아름다움,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적었어요. 그리고 매운 김치에서부터 따뜻한 비빔밥까지 제가 맛본 맛있는 음식들을 적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변화시킨 사람들에 대해 적었어요. 은지, 그녀의 재능과 큰 마음, 민준, 그의 음악과 나라에 대한 열정, 이 교수님, 그의 조용한 지혜와 부드러운 가르침, 비행기가 광활한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제 음악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영혼과 예술을 풍요롭게 해줬어요. 빨리 바이올린을 꺼내서 이 새로운 감정과 이해가 연주에 어떻게 담길지 보고 싶어요. 브라질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음악에 몰두했어요. 돌아온 후 첫 공연은 제가 이전에 한 어떤 공연과도 달랐어요. 연주하면서 은지와의 듀엣, 음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음악이 집단적인 정신을 반영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연주에 담았어요. 관객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공연 후 사람들이 다가와서 감동에 젖은 눈으로 말했어요. 연주가 달라졌어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을 떠올렸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연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은지, 민준, 이 교수님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음악,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들의 인내심과 친절함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과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단순한 연주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요. 이 나라를 더 탐험하고 제가 만든 연결을 더 깊게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상파울루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세상이 갑자기 더 커지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과 교훈들로 가득 차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변화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 마음을 열고 편견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음악이 문화를 잇고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때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껴요. 연주를 시작하면서 저는 눈을 감고 서울에서 은지와 함께 연주하던 때를 상상해요. 음악이 울려 퍼지며 한국의 기억들, 그곳의 풍경, 소리, 맛,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 이 방 안을 가득 채워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저는 미소를 지어요.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에요. 열린 마음, 연결,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찬 장이요. 고마워요. 한국, 저에게 길을 보여줘서.